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법의 고찰과 사암친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한 원장님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선나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목요일 강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강의를 접할 때마다 기관 한의학적 지식의 종합적인 정리와 임상 지식을 얻게 되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거나 심한 감기 치료에 한약이나 침 치료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어 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오래된 마른 기침 환자분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기침 치료도 좋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조언과 치료 방향을 부탁드립니다. 한인 여환자 56세, 마른 기침 3개월 지속됨, 심한 해수성은 아닌, 콧물 가래 전혀 없음. 병원 양약 처방 감기약 한 달 복용해도 무효과. 최근 2 내지 3년간 매년 12월부터 3월 지금까지 마른 기침으로 고생함. 추위타는 소음인 기질성. 처방. 현재 폐정적 일회와 청태탕 과립제 4회분 처방으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음. 기침, 가래, 해수 등의 치료에 사암침이 효과 있을지 의문. 동시침이 더 나을지요. 폐음해를 깔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사암침의 임상 경험이 없어 여쭤봅니다. 마른 기침도 쉽지 않은 치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약이 병행되어 빠르지 않나 생각되고요. 침 임상 경험에 조언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경과를 도와가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천식, 사암침법 치료방. 먼저 천식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드리면요. 알레르기성 염증이 기관지 점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침, 호흡곤란, 반복적으로 씩씩거리는 숨소리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천식에서 발생하는 기침은 일반적인 감기 혹은 기관지염에서 보이는 기침과 달리 한 번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나오며 목이 간질간질하며 가벼운 경우에는 안정하면 증상이 좋아지지만 심할 때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천식의 3대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천명, 즉 쌕쌕거리는 소리와 발작적인 기침이 있습니다.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반복적인 기침만 하거나 가슴만 답답한 증상 또는 목에 가래가 걸려있는 듯한 증상,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 환절기마다 기침을 하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증상은 하루 중에 밤에 나빠지고 스트레스, 감기,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악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은 천식의 가족력,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개나 고양이의 털,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 황산화물, 오존, 음식 중에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첨가제, 감미료, 방부제, 식용색소, 직업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과 반응성 염료, 휘발성 화합물, 전자공장에서 용접 시 발생하는 송진 연무, 아스피린이나 이와 유사한 해열 진통제에 의한 천식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즉 감기가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단은 증상만 보고서 섣불리 천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오랜 흡연으로 인해서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병, 간질성, 폐렴, 폐석전, 기관지 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천식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의학적 치료로는 바이타민 C 10g, 마그네슘 500g, 바이타민 A, N-에세틸리시스테인, 글루타다운, 세크로페타스와 함께 악화시키는 요인과 환경을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방법만으로 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충실히 따라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의사의 도움을 받고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암침의 치료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저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폐 정격과 폐 승격이 있는데요. 폐의 선발 수강 기능이나 통조수도 수강 기능이 안 될 때, 그리고 기침할 때 인후가 아픈 증상에는 폐 정격 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이 쎄 하면서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폐 정격 또는 어제 액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성 기관지 천식에는 폐 족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비수에 따라서 만약에 마른 사람인 경우에는 폐 정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인 경우에는 폐 승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정격인데요. 신정격은 증상이 한천, 한수, 즉 환자가 우환증이 있을 때 우리가 신정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정격은 흉만하면서 움직이면 청급한 증상, 즉 다물증, 그리고 흉만을 호소하며 움직이면 청급하면서 몹시 게으른 증, 구배, 즉 폐열이 창만하여 흉격을 공격함으로써 구홍, 그 다음에 유모가 신녀의 질물을 과식한다든지 주면이 가닥으로 생기는 증상에는 간정격을 생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생겨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혈은 흉협을 주관하고 숨통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호흡이나 기침하고 관련된 증상을 즉시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기침하면서 아프다면 지구를 생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사례로는 69세 남자 천식, 종합병원 5년 치료, 산소 보조 필요, 폐 정격과 천혈을 사용해서 8번 치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야간 해수에는 우리가 신정격을 사용한 후 동식품의 후추, 수영, 무경을 자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후반 여성인데요. 증상은 항상 목이 마르고 바람을 쐬면 목에서 가래와 재채기가 심하게 나오고 목에 항상 뭔가 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풍기 바람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알러지성 목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진에는 좌우 중부에, 그 다음에 존중, 상하에, 그리고 하완, 그 다음에 우기문, 좌일월, 그 다음에 우측의 비장. 그래서 처방으로서는 선풍기 바람이 싫다는 것을 주목하여 일단은 경고를 사하고요. 그 다음에 경고를 사했을 때 압통이 현저히 감소했고 우측 폐 정격을 자침한 후 다시 금사하고 화를 구하는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증상이 감소하고
온몸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을 쬐도록 했을 때 가래, 재채기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그 맞는 처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질문의 사례처럼 저 역시도 한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질환에는 어떤 처방이 있나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선입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선입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조심스러워서 최대한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내용은 제가 요약, 변경,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상에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침법의 고찰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한의과 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다수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침법은 한의학 근본 이론, 즉 음양론, 오행론, 장부론 등에 충실하게 부합해야 합니다. 한의학이란 이 이론들의 바탕 위에 설립된 것이므로 질병을 해석하고 진단하며 치료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 사용되는 기본 사유의 틀은 마땅히 한의학적이어야 합니다. 설사 한의학 전통 이론에 의거해 질병을 진단하고 파악했다 하더라도 정작 치료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이론 근거로 치법이 행해진다면 이는 진단과 치료의 상호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학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이 나오면 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고 염증이 있으면 항염제를 투여하는데 이는 진단과 치료 원리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어떤 요통 환자를 신장이 허해서 온 요통으로 진단했는데 정작 치료에 있어서는 허한 신장을 보호해주는 원리로 침을 쓰지 않고 통상적으로 요통에 잘 듣는다고 알려진 침면들을 취해 침을 놓는다면 이는 진단과 치료의 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만일 허리 아픈데 무슨 혈들이 잘 듣고 머리 아플 때에는 무슨 혈들이 잘 들어 그 혈들을 취하는 침법을 쓰기로 한다면 장부론이니 오행 이론이니 하는 한의학 기본 원리들을 애써 배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침혈의 위치와 주치 기능만 잘 외우면 될 것입니다. 적용되고 활용되지 않을 이론을 애써 배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전통 한의학 이론이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가르쳐지고는 있으나 정작 치료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공허한 이론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침의학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거대한 역대 수많은 의가들의 다양한 이론과 경험들이 축적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황제내경 시대에 기본 이론이 확립된 침술의학은 난경에 이르러 더욱 발전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침 이론의 근본은 오행적 사고와 보살을 통해 장부 조절이 주된 원리였습니다. 난경 75난에 보면은 경에 이르길 동이 실하고 서가 허하면 남은 사하고 북의 보하라는데 이는 어찌 됨이뇨. 자는 능히 모를 실하게 하고 모는 능히 자를 허하게 하니 고로 화를 사하고 술을 보하면 금으로 먹을 억척해 해 평안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오고 81난에 실한 것을 더 실하게 하거나 허한 것을 더 허하게 하거나
부족한 것을 더 들거나 남는 것을 더 보태지 말라 등의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오행과 보사가 침 치료의 핵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의학의 오랜 발전 과정에서 침 치료에 치중했던 의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뜸 치료를 더 중시했던 의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정 경혈의 치료 효과 연구에 치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침을 놓는 다양한 기법 연구에 주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의학이 근세 서양 세계에 알려지면서 유감스럽게 오행과 보사에 중점을 둔 전통 침학 이론을 본류에서 사라지고 대신 특정 치료 효과 중심의 경혈 침구 이론이 침의 원류로 대치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소위 증치적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는 서양 세계에 침의학이 소개되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저들의 사고와 기준에 맞추고 적응되어 소위 서양의학적 잣대에 체계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플 때는 무슨 혈, 체했을 때는 무슨 혈 하고 하는 침법은 저들에게 이해시키기도 쉽고 전파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주치 중심의 영혈침 이론 역시 중국침 이론의 하나이긴 하지만 정통 이론으로 질병을 해석하고 치법을 세우는 본연의 침법은 침의학 중심에서 사라지고 대신 서양적 사고에 적용시킨 편의적 침법이 지금 침원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을 공부할 때 인체 12경락이 모두 오장육부에 기속되고 오수혈 같은 특정 혈들이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은 그 경혈 경락들이 장부 조절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침과학이란 원리적으로 경혈과 경락을 이용한 보사의 방법으로 장부 허실을 조절하여 치료하는 체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사가 없고 장부 조절이 없는 침법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침을 이용한 경피 자극 요법 혹은 지압 마사지 요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표현이 좀 지나친 감이 있어 최대한 완화적 표현으로 환원하면 지금의 침은 서양의학적 침의학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서양의학적 침법이라 할 수도 없는데 문자 그대로 서양의학적 침법이 되려면 그 이론과 체계가 서양의학 체계에 완벽히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진단 결과가 같으면 치료는 누가 해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데 반해 중국 침은 놓는 사람에 따라 증상은 하나인데 치료는 모두 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서양의학과 구분되는 한의학적 특징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는 어설프게 서양의학의 흉내만 냈거나 서양의학적 잣대에 꿰맞춘 변정의학에 불과할 뿐입니다. 흔히 한의학을 서양의학적 관점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강변하는데 그런 말은 온전히 한의학 전통 이론에 충실한 전통 한의학을 구사하는 사람만이 할 자격이 있는 말입니다. 정통 한의학도 과학적 서양의학도 아닌 두 가지가 적당히 섞인 잡종의학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음양, 오행, 장부론이 중심이 된 전통 침막 이론이 중국에서가 아닌 한반도에서 조선인 사암도인에 의해 그 맥이 계승 발전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에 생존했던 사암도인은 낭경 69난에 나오는 허즉보기모 실직사기자의 원칙에 각각 관을 사하고 보하는 원리를 덧붙여 장부 허실에 따른 친구 보살을 상성관계뿐 아니라 상극관계까지 결합시키고 여기에다 작용과 타경 보살을 결합시킨 독차장 침법을 창안했습니다. 사암도인은
사암침법으로 수많은 난치 환자들을 치료했을 뿐 아니라 많은 생명을 건져내었습니다. 사암침법으로서 발군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은 이 침법 원리가 전통 한약 원리에 철저히 의거해 뛰어난 침법으로서 효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임상을 하면서 지금 소개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서양의학적 대증 치료, 즉 증상에 따른 치료가 아닌 한약적 이론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사암치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